심정. 너가 그렇게 짜증내고 그 고집부렸을 때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리고 너의 행동을 엄마가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너의 모습은 정말 보기 싫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거든요. 어허.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그 잘못했다는 거를 금방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한번 그 고집을 그렇게 제가 그런 방법으로 꺾은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야, 효과적이시네요. 네. 예. 그래요. 이 가족회의가 이 가족에게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었고, 또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테고, 그래요. 가족회의에서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궁금해요. 이제 원래 가장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게 엄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많았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엄마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너무 큰 소리 많이 친다.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꼭 안건으로 아이들의 의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댁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그래요. 근데 옆집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끔 들어보면 엄마들 목소리는 참 크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저도 항상 그거를 느끼거든요. 항상 애들이 그 안 빠지는 단골 메뉴로 꼭 엄마가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다. 섭섭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해도 시키고 싶은데 애들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걸 그렇게만 받아들이느냐 하지만 제가 항상 또 그럴 때마다 반성을 또 해요. 내가 아직도 이걸 내가 못 고치고 또 이렇게 항상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또 얼마 갑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회의 때 아이들에게 남는 거는 그런 것만 많이 섭섭한 거라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엄마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계속 받으면서도 저는 그 사랑을 느껴요. 아이들이 그 엄마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싫지만 그걸 이렇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더 관심 가져주고 더 애정을 달라는 그런 것을 저는 받아들여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예. 듣자 하니까 양은희 씨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이 다른 부모들과 조금 다르대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 전달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하고 대화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아이는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다 갑자기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잠시 멈췄다가 또 막 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 전달법이에요. 너가 피아노를 치니까 엄마가 시끄러워서 전화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미녀가 너가 피아노를 치니까 엄마가 지금 전화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얘기를 못 하겠구나. 엄마가 빨리 하고 끊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아이는 그럼 내가 조용히 해야 되겠다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항상 애들하고 대화할 때 너는 왜 이랬니? 너는 왜 이런 애니? 너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하고 너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너가 이렇게 해줘서 엄마는 엄마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제 감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작은 행동도 엄마는 너무 크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많이 맡기게 되거나 제가 연수를 가거나 그렇게 맡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 2, 3일 후 아이를 딱 만나면 애가 딱 확 안기질 않고 살짝 경계를 해요. 그랬을 때 오라 그래 잘 안 오고 애기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안고서 속삭이는 거죠. 너가 이렇게 엄마랑 떨어져서 잘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다. 너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린애지만 금방 풀어져서 이렇게 안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애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조경 선생님, 쌍둥이도 왜 세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요즘 말이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산다고 하니까 참 부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그런 확신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신 부부처럼 열린 대화로 가족의 대화를 이끌어 갈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부모로부터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면 그 사고방식이 긍정적이 돼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매사에 생길 수 있고 도덕적인 어떤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부모가 이제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하려면 그 함께 가지는 시간도 많이 가지셔야 되겠고 관심도 가지고 애정 표현도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잘하시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대화하는데 보통 부모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한다든지 제대로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소리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소리를 쳐서 효과적인 경우가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말고는 없다고 해요.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가 대화할 때 보통 뭐 무시하고 비난하고 예언하고 또 뭐 위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너 왜 그 모양이냐 맨날 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잘못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다 너 노는 거 봐서 그럴 줄 알았다 뭐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 뭐 집에서도 부모나 부부나 자식하고의 관계도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도 뭐 너 왜 이랬니 뭐 니까지 게 뭘 아냐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대화 방식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부모로서 주의하셔야 될 게 너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 형성이 되는 나이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게 모범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신 실천하는 평등부부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2달에 한 번씩 가족회의가 벌써 10년째. 근데요, 이분들이 또 7년째 함께하는 일이 있대요. 뭔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토요일 늦은 저녁 사람 소리 요란한 이 집. 평등을 외치는 20쌍의 부부가 모였다.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자유란 말이 그렇게 좀 거슬리게 들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7년 전 처음 모임을 결성한 권호강 양은희 부부. 사회 문제의 뜻을 같이 하면서 시작되었던 만남이 가족으로 발전되었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으로도 발전. 이제는 공통된 화두와 화제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덕분에 이제는 가족 그 이상의 관계가 된 인연들. 그러니까 모임 기간에 나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2달 동안에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는지, 뭐 가정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 2달에 한 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감출 것도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이 소탈하게 웃으며 솔직하게 나누는 이야기. 그 속에 이들의 행복이 쌓여가는 것이다. 그전에 생각을 못했거든. 친하니까 그냥 그러는 거지 뭐 못할 일이 그런 거 없어요. 다 해요. 술 같은 거 먹으니까 안 할 수가 없지.